네,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하는 시간, 직장인의 자산관리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월급 모아 태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두꺼비 집 정도는 만들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도영 대표님을 대신해서 김신혜 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김신혜 부사장입니다. 네, 부사장님이 오시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기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제 어떤 지인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코로나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이제 불필요한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와. 근데 부사장님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그러네요. 필요한 말만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든데 부사장님께서는 별일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 힘들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좀 밝게 만나는 사람들이 밝아 보일 수 있도록 옷도 좀 더 환하게 입고 다니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언택트 시대에 저희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은퇴 설계 관련된 그 툴을 저희도 기획해서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의미 있는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핑크 자켓도 저희를 위해서 입고 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어떤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아무래도요,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잠시 일을 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쓰는 것을 좀 자제해야겠다. 그래서 명동이나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쇼핑거리에 나가보면요. 백화점도 그렇고요. 조금 한산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명한 소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현명한 제가 소비. 질문 드린 거예요. 예. 현명한 소비. 갑자기 권도영 대표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숙제 검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거 저는 그렇게 현명한 소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리폼 같은 거 가끔씩 하거든요. 옛날 옷 같은 거 살짝 바꿔가지고 입는 것도 좋아해요.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리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안 쓰던 물건을 누군가와 바꿔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운동처럼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IMF 때는 태어나신 거죠? 그럼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이제 시민운동처럼 일어났던 네. 이렇게 서로 아껴 쓰고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예,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 거래 형태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고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고 거래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요즘에는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이 중고 산업, 중고 거래라는 것이 약간 불황일 때 더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중고 거래 기업들이 또 수백 원의 또 투자를 또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요, 국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중고 거래의 월간 순 이용자 수가 약 500만 명. 와. 굉장히 많죠? 예. 진짜 그리고 많네요. 지난해 3월에는 약 300만 명이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67% 이상 그렇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아주 네. 급증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도 사실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중고만 쳤는데 앱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불황 때 더 이런 소비 형태가 많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이 트렌드가 소유하고는 것보다는 사용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바뀐 것으로도 원인이 하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예전에는 뭐든지 다 소유를 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공유하는 공유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중고거래에 대한 또 사람들의 심리를 더욱더 이렇게 불지핀 것 중에 유명 셀럽들, 연예인들, 예. TV에 나와서 또 SNS 상에서 맞아요. 중고거래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쾌하고 또 네.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이제 대중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더욱더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제가 이제 어디서 우연히 본 기사인데 우리나라 BTS가 많이 인기가 있죠. 엄청 그렇죠. 있죠. 인기가 엄청 많죠. 네. 예. 네. 그럼요. 예. 암입니다, 암이. 네, 아, 암이세요? 아, 네, 마음, 네, 심적으로. 네, 그 BTS 리더가 네. 그 리더에게 음. 자신의 바지를 중고 거래를 했다라고 이제 올렸던 네티즌이 있었대요. 우와.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 리더, BTS의 리더가 그 멤버스타. 바지를 입고선 오. 예, 사진을 찍은 것이 또 이렇게 보여지면서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아미들이 이거는 똑똑한 소비다 이러한 이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중고 거래를 이제 알뜰한 소비라는 인식으로 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남이 사용하던 거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서서 트렌드를 만들어주면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 누가 썼느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의 그런 중고 시장은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사실은요. 코로나 이후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쓴대요. 위드 그럼요?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아, 위드 코로나. 예, 포스트 위드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런 표현보다는 위드 코로나. 결국은 이제 좀 장기화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다 맞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예,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이제 주말에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집에 머무는 공간이 그 집이라는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예전에는 필요해서 사놨는데 지내다 보니 안 쓰게 되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 내가 집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좀 바뀌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은 중고 거래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또 중고 사이트에서 찾아서 구매하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 게 주변에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은 늘어나고 취미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중고 거래를 통해서 많이들 물건을 사더라고요. 이 지금 혹시 1인 방송 하세요? 두 분? 저희는 하진 않는데 네. 이렇게 선후배 중에서는 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1인 방송들 혹은 또 내가 SNS 상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더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 영상 장비들 영상 장비. 네, 이런 것들을 고가다 고가잖아요.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중고로 거래하는 1인 미디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비단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거랑은 보기 어렵겠어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가까운 이웃,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이 중고거래 시장이 확산됐는데요. 주로 이제 잘 아시는 닌텐도 게임 아시죠? 네. 그런 것들, 책, 그리고 이제 DVD 이런 것들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더 빨리 거래가 증가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이제 이런 중고 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IT 기업들이 또 함께 성장했다.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볼 만하죠. 일본의 중고 시장 전문 매체 리사이클 통신에 따르면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죠. 요때 일본의 중고 시장 규모를 약 3조 엔 와. 이렇게 달할 걸로 예측을 하니까요. 와. 사실 우리나라의 중고 시장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글로벌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중고 거래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아마 미정 아나운서도 알 것 같은데 있어요. 어디죠?
중고나라. 맞아요. 놀라요. 중고나라가 정말 시조새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중고나라를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2003년도에요. 와. 그 대표께서 흩어져 있던 그러한 중고 물품들을 카페를 운영하면서요. 그쪽으로 쭉 모은 거죠. 그래서 거기 카페 회원들끼리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던 것이 이제는 웹뿐만 아니라 앱 기반으로까지 발전을 해가지고요. 지금 누적 회원 수가 왜냐하면 두 분이 다 아실 정도니까 회원 수가 많을 것 같죠. 그쵸. 맞아요. 1,800만 명. 와, 예. 엄청 많네요. 1,800만 명이고요. 네. 연간 거래액이 3조 4천억 원. 와. 요 정도 되니까 거의 대형 커뮤니티 수준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다가 물품을 올려놓으면 언젠가는 팔린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겠어요. 그런 특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아니 궁금한 게 부사장님께서는 혹시 팔아본 물건이 있으세요? 중고나라에서? 사실은 저도 이 컨텐츠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제가 중고나라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물건을 구매해볼까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엔딩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딩 위해서 남겨두고요. 사실 요즘 중고거래 앱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너무나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나 2010년 국내 최초 모바일, 최초라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최초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 이름이 번개장터예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번개톡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톡을 한 다음에 이거를 결제하는 것도 번개페이를 통해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번개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번개장터. 예,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왜냐하면은 중고나라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전통적인 중고거래 방식은요, 서로 그거를 내고하고 만날 거냐 어쩔 거냐 물어보고 하면서 시간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번개장터는 말 그대로 물건이 올랐다고 푸시 앱이 뜨면은 그러면은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바로 결정을 해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 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조용한데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번개장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보다는 약간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당근마켓은 들어봤거든요. 네, 요즘 그게 굉장히 핫해요. 인기입니다. 네. 근데 요 당근마켓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에서도 당신 근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고 파는 것들을 이웃들 간에 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다소 무례한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내 이웃들하고 이걸 거래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이제 매너도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를 이제 또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웃 간의 따뜻한 교류 이런 것들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려면요. 혹시 앱 깔려 있나요? 저 네. 해본 적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GPS를 기반으로 해서 6km 이내에 있는 그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은요. 직거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라는 거죠. 그쵸. 예, 만나서 서로 편안하게 거래해라.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 판매자가 굉장히 매너가 어땠는가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매너 온도가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네. 되게 예, 초록색, 귀엽다. 노란색. 예, 네. 그래서 이 판매자가 매너 온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은 그 얘기는 조금 더 신뢰도가 높고 이력이 좋은 이력들이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쿨 매너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꿀매너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네, 못 들어봤습니다. 역시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세권, 슬리퍼. 슬세권. 맞아요. 슬리퍼를 내가 신고
다닐 수 있는 지역, 이걸 이제 슬세권이라는 표현, 네.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런 처음에는 표현도. 이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네. 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슬세권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지역 플랫폼이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성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무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운받는 넷플릭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넷플릭스 다운로드보다 여기 다운로드가 더 높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이게 직거래라고 하셨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가 보면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거린 버스 타면은 버스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뭐 6km 이내는 걸어 다닐 수 있죠. 아, 사실은. 그런가요? 예, 한 4km 걷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1시간 정도 걸리니까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네. 거래하고 다시 오시면 운동도 되고 네. 네, 물건도 득템하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환뿐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미를 위해서도 하고 네. 있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사이트에는 사실은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좋은 카페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 기반으로만 또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늘어나면서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1인이 마켓을 차려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증가하는데 요걸 세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좀 처음 듣는 단어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세포 마켓. 세포 마켓, 세포 셀. 그 가장 작은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표현을 세포 단위로 한다. 유통시장이 이렇게 분할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 세포 마켓을 통해서 연간 거래된 양이 무려 1조 원. 와. 아, 이거 조 단위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생각보다 덜 놀래서 갖고 제가 더 놀랐어요, 사실은. 아니 이게 내 돈이면 놀랄 텐데 내 돈이 아니라서. 아니 1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우리 그쵸. 몸을 이루는 것이듯이 이 유통시장도 이렇게 세포 마켓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분화돼서 그 엄청나네요. 합쳐서 1조 원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굉장히 큰 거죠. 이제 조금 대단하다고 하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중고 거래를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보려고는 했는데 좀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뭔가 위험하지 않을까 내지는 좀 사기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친구들 주고 이랬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없나요? 그런 우려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회원 수가 그렇게 뭐 거의 2천만 명에 이르는 사이트도 있고 그쵸. 거래량이 이 조 단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왜 이상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 시장이 성장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금전 거래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회를 먼저 해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네.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안전거래를 위한 사기번호 조회 및 스미싱 또는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탐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 이런 앱들이 있고요. 더 치팅이라고 또 거기에 내가 번호를 넣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 전과가 있는지 중고거래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한 예방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 당하지 않으시도록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형을 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유형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거래자들이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좀 봤더니요. 네. 첫 번째는 직거래를 회피하는 경우 이거는 무조건 좀 걸러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를 직접 만나서 내가 그 물건을 보고 거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물어봐요. 어디시죠? 지역이? 그래서 저는 서울 광화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마라도인데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절대로 직거래를 이룰 수 없는 거리를 얘기를 하면서 회피하는 거. 네.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딱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생각해도 그 물건을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 정도 거리면 내가 못 가겠네. 그러면 우리 택배 거래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걸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터무니없이 너무나 싼 가격.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곳에서 중고 거래가가 예를 들면 40만 원에 거래되는 아주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8만 원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혹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걸 먼저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한 심리들을 또 이용해서 구매자의 환심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가격이 아무리 좋은 가격이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싸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걸르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올려놓지 않고 카톡 아이디만 놔둔 경우, 이런 경우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는 계속 수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으로 진행할 때 안전거래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 아이디만 있는,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아이디만 있는데 거래를 좀 그러면 회피한다. 안전거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걸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거래 좋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링크 걸어드린 곳으로 안전거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갑자기 링크를 걸어서 보내줘요.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네. 예, 갑자기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처음부터 봤던 것과 똑같은 사이트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정말로 지능범들이 네.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 순간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요즘 안전거래는요. 원래 사이트에서 안전거래를 할 수 있게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네. 회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와서 물건을 팔겠다고 올릴 정도인데 안전거래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들로 해서 사실은요, 그 아이디가 어떠한 그 이력들을 남겼는지를 게시글들을 다 조사를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물건만 딱 올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게시글을 썼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고요. 그 아이디의 출석 횟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내가 사려고 하는 제품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요 정도의 요런 거래는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금 결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직거래 시 이거 중요한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직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자분이 직거래를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죠. 네. 거기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직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가서 하고 또 CCTV가 있는 곳에서 해라. 이런 이제 예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나중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미리 받아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드시 안전거래 시스템을 활용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엔딩 때 우리 부사장님의 경험을 짧게 들어보기로 했는데 공유 좀 해주세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고거래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사고 판다는 거는 결국은 또 소비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팔 게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많이 사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내가 사겠다라는 것도 또 물건을 많이 갖고자 하는 건데 이 중고거래를 위해서 이런 사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노력을 하는 비용이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샀던 그들의 안전 시스템을 활용했던 거구나. 그들의 신뢰를 내가 담보로 비용을 더 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의 모든 거래는 신뢰가 기반된 그런 트러스트 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